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부산과 강릉에 이어 어제는 서울 여중생들이 또래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창시절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개개인의 문제로만 떠넘기기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는 상반된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9월 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잠실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최고 높이 50층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진접선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 여자 중학교에서 교장이 막말을 하고 물건까지 던진 갑질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청평의 한 도로에 만들어진 주인 없는 채소 판매점인 양심 가판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지하철 4호선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접선 연장 공사인데요. 터널을 뚫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균열이 가고 있는 집도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진접선 연장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 벽체에 금이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 집의 축대인데요. 지금 이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넓게 벌어져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오시면 이쪽을 보시면 벽에 균열이 가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균열들을 보면 얼핏 봐선 집이 오래돼서 금이 간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집 말고도 이 동네에 있는 집들 대부분이 이렇다는 데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옆에서 4호선 연장 사업으로 발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들이 이렇게 금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4호선 연장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꽤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꾸준히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동안 공사 과정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4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3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예. 지하철 4호선 상행선인 당고개역을 경기도 남양주 진접까지 연장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연장 사업으로 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뚫기 위해 발파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위치한 민가에 소음과 진동이 전해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예. 주민들은 공사를 주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에 주택 균열과 소음 피해를 줄여달라고 4월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었는데요. 5개월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그 피해 상황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발파 소음과 진동을 견디다 못해 물리적인 행동에 나섰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 발파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였는데요. 공사 때문에 파손된 집을 보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보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탓에 발파 소음과 진동에서 오는 고통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서 나와 계신데요.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지하철 4호선 건설공사 인접지역에 사는 주민 박종근이라고 합니다. 네, 어르신께서 4호선 공사 때문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주민들은 지난 4월 25일경부터 지금까지 130여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소음과 진동 공해를 너무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르신께서 공사 현장의 몇 미터 거리에서 살고 계신가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인접 거리인 18m 인접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병원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6번씩 매일같이 소음과 진동 공해를 받다 보니 트라우마 상처를 받아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측과 시행사에서는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이러한 피해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르신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한 저희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이에 대응한 적정한 배상을 하여 줘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들은 진접선 공사가 국책 사업인 만큼 공사 자체를 중단시켜달라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예. 어제 시위와 관련해 제가 공단 측과 접촉해봤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주민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로 가볼 텐데요. 이 가평군 청평면을 지나다 보면 이 주인은 없고 농특산물만 올라가 있는 가판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양심 농특산물 가판대라고 한다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오영석 기자. 네,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마을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 뒤에 보이는 게 바로 그 양심 농특산물 가판대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길가에 주인이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좌판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네. 도로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잠시 내려서 보면은 이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지가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노각, 고추들도 보입니다. 그 위를 보면요. 이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는데요. 개복숭아, 발효액 등 각종 발효액 등이 있고 각각의 가격표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바로 옆에 이 값을 치르는 이 이른바 이제 돈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기자, 그 양심 판매대는 네. 누가 또 어떤 계기로 시작한 겁니까? 호명리 마을회가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이 농특산물들을 올려놓고 무인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역은 호명호수 그리고 이 북한강 수상 레저타운과 같은 관광지가 많아서요. 예. 오가는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좀 반응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 서로 믿고 팔고 산다지만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200만 원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액수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식구들 먹이려고 텃밭에서 키운 이 농작물들이 새로운 수확으로 다가와서 일단 판매에 나선 주민들은 매우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혹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1,000원, 2,000원 하는 가격대 때문에 이 거스름 돈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따로 거스름 돈을 챙겨갈 수 있는 돈통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일부가 이 마을 발전 기금이나 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평군 호명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영석 기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당연한 걸 텐데 뉴스에 나올 만큼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청평 지나시다 우연히 보게 되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평 호명리 연결해 봤습니다.
최고 35층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가 50층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할까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 잠실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국제 현상 공모 등 세부 계획이 필요하지만 최고 50층 높이는 허용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최고 50층을 올리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잠실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권소위원회는 큰 틀 이외 세부적인 사안을 다루는 곳, 서울시가 최고 50층 재건축을 사실상 허용한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보류인데요. 내용상으로는 대부분 이제 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신 거라 이거를 다시 또 본위원회로 올리지 말고 수권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종료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잠실 5단지 재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잠실역 인근으로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 1개 동 등 총 4개 동이 50층으로 들어섭니다. 일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을 높였으며 준주거지역 연면적 중 35%에는 호텔과 컨벤션, 업무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한강변을 따라 35층 이하로 지어집니다. 전체 6,401가구, 소형임대주택 602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권소위원회는 건물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현상공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공공시설의 세부적인 용도와 배치 등 공공영역에 대한 지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남의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현재는 2주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룡마을 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이주 상담을 위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임대주택의 위치와 이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월세는 주거급여에서 정부에서 나와 구청에서 그러니까 안 내고 살아요 월세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죠. 언제까지 사는 데까지 다 그렇죠. 나오고. 살 때까지 언제까지. 구룡마을에 와서도 다시 안 내 그거는. 구룡마을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이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판자와 떡솜 같은 걸로 지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나 가스통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겨울이 오기 전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최대한 이주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구룡마을 이 지역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상 전에 안전한 주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주하실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임대 보증금을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고요. 지금은 보증금 없이도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여 세대가 이주할 임대주택은 모두 확보된 상황입니다.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만 내면 되는 조건입니다. 임시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구룡마을은 현재 193세대가 이주를 마쳤고 162세대가 조만간 이주할 예정입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이주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별로 신청 안 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뭐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뭐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서울시와 강남구는 내년 초 구룡마을 개발에 들어가 오는 2020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7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장이 영양사에게 갑질과 막말을 하며 사직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이 학교 재단 설립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성과 폭언이 쏟아지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듯한 내용도 들립니다. 해당 대화는 지난 2013년 2월 서울의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여중 교장이었던 A씨가
같은 재단의 여고에서 근무하던 영양사 B씨에게 여중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영양사 B씨가 여중 소속도 아닌데다 교원 자격증도 없어 맡을 수 없다고 하자 여중 교장 A씨가 영양사 B씨에게 사직서를 쓰라며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해당 영양사 B씨는 사건이 있은 지 2달 만에 사직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장인홍 의원은 이번 사례가 족벌사학재단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족벌 사학들이 학교를 사유물로 생각하고 비리라든가 또 인사 채용 또는 회계 또 학사 운영 이런 데에 완전히 그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교육청이 지난 상반기에 해당 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 담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추가로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전달을 하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든 조사든 다시 한번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편 당시 여중 교장이자 재단 설립자의 딸인 A씨는 현재 같은 재단의 여고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후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D조 경기에서는 우천으로 대결이 중단됐던 갈산초와 봉천초가 맞붙었는데요. 결과는 갈산초등학교가 13대 1로 승리하면서 대회 2번째 콜드게임을 기록했습니다. 갈산의 다음 상대는 인원이고 봉천의 다음 상대는 수유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B조 소식입니다. 사당과 학동의 대결인데요. 결과는 5대 1로 사당이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사당초 권현 선수의 홈런볼이 딜라이브 홈런존을 넘어갔는데요. 경기 중 딜라이브 홈런존으로 공을 넘기면 대회 폐막식 때 경품이 증정된다고 하니 대회 기간 중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B조 2번째 경기 살펴봅니다. 청구와 역삼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결과는 12대 8로 청구초등학교가 승리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이어지는 청구초 타석에 응집력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A조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 다크호스 영일과 이수가 실력을 겨뤘는데요. 결과는 영일초가 이수초를 콜드게임으로 제압했습니다. 연승을 잇고 있는 영일초등학교의 기세가 어디까지 미칠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B조 3번째 경기입니다. 화곡과 백운의 대결인데요. 결과는 9대 0으로 백운초가 이번 대회 4번째 콜드게임 승을 기록했습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3회 우승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각조 순위 살펴봅니다. 영일이 2승을 거두면서 휴대초와 나란히 A조, A조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B조에선 1패를 기록한 화곡이 조 3위로 밀려나면서 사당이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D조에서는 갈산이 1승을 거두면서 인원초와 공동으로 조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 일정 살펴봅니다. C조와 D조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C조 첫 경기에서는 둔촌과 방배의 대결이 진행되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4회 우승을 노리는 가동과 도곡의 경기가 열립니다. 세 번째 경기에선 길동과 도심이 맞붙고요. 마지막 D조 경기에서는 수유와 봉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수훈 선수 명단에 오른 영일초 성민수 선수의 시원한 말로 없는 영상 함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오는 11일까지 대치동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는 삼성역 1번 출구에서 300m 떨어진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976년에 문을 연 강남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기존 부지에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신청사에서 500m 떨어진 옛 한국감정원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원부서는 오늘 11일부터 새 건물에서 민원 업무를 시작합니다.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위치한 가구 공장 일대에서 7일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6개 동이 타고 1개 동이 반쯤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고 가구 공장이라 목재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오늘 23일부터 24일까지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개최합니다. 광사동 체험 관광농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천만송이의 천일홍과 유채꽃, 코스모스 등 50여 종의 꽃을 심어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꽃씨 채취 체험과 전국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그리고 투호놀이와 어린이 뮤지컬, 감동 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수의 행복을 침해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의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공사장 주변 피해 주민들도 그렇고 현대사회에서 각종 개발과 공공의 이익을 명목으로 떠나야 하고 참아야 하는 피해들. 차선책이 없는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야 하는 걸까요? 명쾌한 정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현대사회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